일단 저는 이제 지인 영업을 시작을 해서 이제 DB 영업으로 가다가 또 유튜브 영업도 하고 지금 현재 이제 조직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조직을 하기 위해서는 모든 거를 다 해봐야 또 우리 영업 가족분들 애로사항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어쨌든 여러 가지를 많이 겪어봤습니다. 특히 이제 DB 같은 경우에 우리가 이제 2, 3년 전까지만 해도 괜찮았는데 요즘에 특히 뭐 DB 퀄리티가 안 좋아졌다, 맞는 것 같아요. 예? 여러분 우리 바닷가 뭐 해류 돌듯이 돌만큼 돌아가지고 이제 닳고 닳았다 뭐 그런 이야기들도 많이 하는데 그래도 됩니다. 예, 닳고 닳아도 되고요. 근데 또 내가 이제 소개나 이런 거에 자신이 있으면 고객 관리를 해서 굳이 DB를 안 써도 되지만, DB를 쓰실 분들이라면 이런 것도 좀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좀 말씀을 몇 가지 좀 드려볼게요. 일단 이 DB를 여러분들이 선택하실 때는 여러 가지 것들이 중요한데 그런 것들 좀 보셔야 돼요. 보험에 대한 이 구매를 하는 결정을 하는 이 나이대가 우리 흔히 말하는 MZ세대보다는, 그리고 뭐 7, 80대, 뭐 60대 넘어가면 또 유병자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실버 DB도 생겨나는데, 뭐 책에 보면 그런 얘기들도 나오죠, 여러분. 40대 이후부터 버는 돈이 진짜 내가 모으는 돈이다, 뭐 그런 이야기들도 나오는데, 그 40대에서 60대 요 사이에 어떤 연령대를 이미 DB를 산다고 하면 일단 연령대는 그렇게 기준을 좀 정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예전에는 사실 방문 확정이라는 어떤 DB가 막 엄청나게 유행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퍼미션 DB, 단순히 이렇게 얘기를 해서 뭐 AS에 대한 뭐 만나지도 못했다 뭐 이런 거, 이제 AS 조건들도 많이 있고 그랬는데, 요즘에는 뭐 일반 퍼미션 DB가 뭐 한 8만 원대 전후 형성되는 것 같고, 그리고 방문 확정 DB 이런 것들이 이제 10만 원 초반에서 조금 더 비싸게 가는 부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방문을 못하게 되면은 무조건적으로 계속 AS. 근데 이제 무조건적으로 AS 조건이 없는 이 DB 회사들은 또 뭐라고 얘기를 하나요? 그러면은 DB가 AS만 잘 되면은 그 뭐 미팅은 안 하고 계속 AS만 하는 그런 DB를 쓰시면 됩니까? 라고 얘기를 하는데 뭐 그거는 서로 간에 업체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 같고, AS 조건이 그래도 좀 더 다른 회사보다 유연한 곳, 그리고 40, 50대 어떤 연령대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여러분들이 계신 또 지역별로 지역 배정이 좀 가능한지, 그러니까 이런 DB를 선택할 때 그 사는 사람으로서 어떤 그 기준들을 봐야 돼요. 그냥 무조건적으로 내가 판단하려 하지 않고 저 다른 설계사분 뭐 우리 지점 내 언니가 이거 뭐 좋다는데 써보고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내가 기준이 없이 저 언니가 써보라면 나는 괜찮던데 그 언니가 2건 썼는데 그 2건이 좋고 나머지 8건이 또 안 좋을 수 있잖아요. 근데 사실 여러분 체결률이 요즘에 뭐 한 20, 30% 얘기를 하니까 10건 중에 3건 정도 체결했으면 잘한 거죠. 그렇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아까처럼 뭐 40, 50대 뭐 지역적인 이 특성 고려, 방문 확정이냐 아니냐, 그리고 그 업체에서 녹취콜을 제공해서 받을 수 있는지, 그러면 녹취콜을 내가 다 한번 들어보고 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딴 사람이 이거 괜찮더라, 아니 그 사람이 몇 개나 해봤는 줄 알고 뭐 괜찮더라, 괜히 또 그 사람만 믿고 괜찮더라 해가지고 했다가 또 잘 안 되면은 나한테 또 이런 거 추천해줬냐, 그 사람하고 또 트러블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모든 판단에 대한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직접 하셔야 된다. 그래서 DB를 이런 기준을 가지고 우선 선택을 좀 하시고요. 그리고 특정 업체 DB를 처음 쓰실 때는 한 번에 너무 많은 수량을 구매하지 마세요. DB 업체하고 여러분들이 거래할 때 한 가지 화법인데, 팀장님 뭐 10개 정도는 기본적으로 우린 구매하셔야 쓰실 수 있다. 그러면 이렇게 반론 극복하시면 되죠. 대표님은 처음 쓰는데 제가 안 쓴다는 것도 아니고 저희가 그럼 일단은 샘플로 한 3개 뭐 5개만 써보고 나서 그 이후에 또 10개 정도를 또 주문을 할 거니까 그때 그러면은 계속 꾸준하게 그 개수를 신청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DB가 너무 쓰고 싶은데 그 개수만큼은 신청을 자꾸 하래,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회사에 있는 동료들끼리 해가지고 좀 모아가지고 한다든지. 왜냐면은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은 종종 또 이렇게 DB를 신청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또 이 수급을 받지 못한 걸로 또 DB 비용을 날려서 거기에 대한 트라우마가 생겨서 또 다른 DB를 또 살 수 없는 그런 것들이 오거든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우리가 DB 업체에다가 너무 많은 큰 돈을 사기를 당하면 좀 힘든 부분이지만 뭐 하다 보면은 뭐 몇십만 원 날릴 수 있거든요. 진짜 DB 업체가 갑자기 잠수 타가지고 연락이 안 되거나. 근데 여러분, 설계사는 근로자입니까? 사업가입니까? 사업가잖아요. 그래서 그런 회복 탄력성이 있어야 돼. 여러분, 영업하다 보면요, 그런 것들도 내가 사기를 당했구나, 비용으로 나가는 부분도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뭐 삼성전자 같은 데도 회사에서 얼마나 기술 개발 잘 해놨는데 그거 뭐 다른 회사로 이직하면서 유출하고 이런 문제들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보안에 막 돈을 쓰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그런 사고가 일어나면 그래, 똥 밟았다 생각하고 날렸다 생각하고 다시 집중을 해서 또 도전을 하셔야 되는데 재투자를 안 한다는 거죠. 여러분, 재투자를 안 하고 웅크려두는 순간 우리는 사기꾼한테 지는 겁니다. 그 사람은 먹튀하고 딴 데 가서 떵떵거리고 잘 살아요. 근데 우리는 거기에 위축돼가지고 여러분들이 새로운 거에 투자를 못하기 시작하면은 점점점 위축될 수밖에 없다. 그래, 그냥 뭐 팀원들 소고기 한번 사줬다 생각하지 하고
또 일어나서 해야 돼요. 그냥 기부했다 생각하세요. 힘든 아이들 내가 기부했다 이런 생각으로 훌훌 털고 일어나셔야 되는 부분이 있다. 그리고 이제 DB 하실 때 여러분들의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은 지금 제가 이제 앞에 말씀드린 게 연령대나 여러 가지 그리고 DB 업체를 컨택하는 부분 이런 거 좀 말씀드렸는데 정말 중요한 거는 그 사업가적 마인드로 좀 계산을 할 필요가 있어요. 뭘 계산해야 되냐면 보통은 첫 DB를 사가지고 한두 개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잘 안 될 수 있어요. 그죠? 그럼 잘 안 되니까 이거를 그냥 에이 안 해. 그냥 DB값만 날리고 뭐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국민 타자 이승엽도요. 베이징 올림픽 나갔을 때 11번 타석인가 나갔는데 그 마지막 순서에 홈런을 한 번 치고 나머지는 다 삼진 아웃 됐거든요. 그래서 그 홈런 치고 막 울었어요. 그렇죠? 그런 사람들도 계속 잘할 수는 없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 이게 자꾸 감정을 대입시키면은 꾸준히 오래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 샀는데 또 날리고 또 하나 사 또 날리고 이렇게 해가지고는 우리가 안 되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공인중개사인데 중개사 자격증 딱 따가지고 뭐 1000에 100만 원짜리 사무실 하나를 딱 했다 이거야. 이제는 내 아파트 거래 한 건만 해도 수수료를 이만큼 받을 수 있으니까 나는 이제 부자가 될 거야 이런 생각으로 했는데 오픈을 하고 나니까 건물 뒤쪽으로도 공인중개사가 있고 대로변 들어오기 전에 또 앞에 블럭에도 공인중개사가 있고 이거 너무 많은 거야 경쟁이. 그래서 요즘에 공인중개사 분들도 일이 없어가지고 설계사 투잡하시는 분도 있다고 하잖아요. 그럼 그런 사람도 어떻게 해요? 100만 원씩이 그냥 고정적으로 월세로 나가는데 계약이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문 닫습니까 여러분?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DB 한 2개 샀는데 16만 원 썼어. 근데 너무 아까워. 이거 다 안 됐어. 이거 앞으로도 안 될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너무 작은 투자가 들어가니까 너무 쉽게 포기한다는 거지. 여러분 식당을 차린 사람, 부동산 사무실 오픈한 사람들이 한 달, 2달 안 됐다고 그 바로 문 닫습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일정 부분 해보잖아요. 근데 그렇게 해도 안 될 수도 있어요. 그쵸? 근데 여러분 유재석 씨가 그 한 얘기 들어보셨어요? 안 될 거라고 생각하고 하면은 세상에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냐. 일단 열심히 해도 된다 안 된다는 모르지만 일단 그래도 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다. 여러분들이 DB를 할 때는 내가 딱 정해놔야 돼요. 예를 들어서 10개면 10개, 20개면 20개. 그럼 보세요. 10만 원짜리 DB를 한 달에 10개를 써요. 그럼 얼마를 쓰는 거예요? 100만 원. 그죠? 그러면 1년에 DB를 10개씩 매달 사면은 1200만 원을 투자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예를 들어서 그 10개씩 사가지고 그러면 1년에 120개인데 120개 중에서 내가 만약에 연봉을 1억을 달성을 했어. 그럼 내 연봉 1억 중에서 1200만 원은 내가 사업하는 사람으로서 그거를 경비로 쓴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길게 생각하면은 어떻게 해요, 여러분? 1년 평균이 나오겠죠. 내가 120개 DB 중에서 이만큼을 체결을 해서 실제로 DB 계약으로 나온 게 뭐 예를 들어서 4천만 원이다. 소액 계약이 6천만 원이고 그럼 내가 4천만 원 써가지고 120개 DB 썼는데 그러면 1200만 원 비용 쓰고 뭐 2800만 원 남았네? 요 생각으로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지. 근데 2000년도에는 이제 생산성이 좀 더 올라갈 거예요. 왜? 1년 동안 120개의 DB를 하면서 TA 능력이나 뭐 계약 능력이나 이런 부분들이 훨씬 더 높아져 있기 때문에 타율이나 이런 부분들은 올라갈 수밖에 없다. 근데 물론 또 시장 상황에 따라서 DB 퀄리티가 떨어지면은 그런 부분들이 또 똑같이 평준화돼서 갈 수는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자를 안 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투자를 해서 꾸준히 가는 것이 여러분들이 좀 우상향 곡선을 소득을 그릴 수 있는 방향으로 가는 겁니다. 왜냐면 저도 똑같이 써봤고 지금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 수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어떤 감정적 대응보다는 내가 1년에 내 전체 소득 중에서 이 정도는 이미 DB 비용으로 할애가 돼 있기 때문에 고정적으로 월세 나가듯이 내가 이 돈이 나간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여러분들 정신 건강에도 도움이 되고. 그리고 있잖아요, 여러분. 언제 기회가 올지 모릅니다. 두 번째 고객한테 실망을 했는데 세 번째 가니까 안 그래도 저희 보험 리모델링 막 이거 다 해야 되는데 이런 분들 있거든요. 그러면 또 한 가족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들 그럴 때 조금 조심해야 돼. 막 잘 안 하는 고객들만 만나다가 갑자기 성향 좋고 막 다 하겠다고 설계사님 대단하다 이런 막 호의적인 사람이 갑자기 나타나잖아요. 그러면은 너무 막 들떠가지고 막 계약도 새롭게 해약해가지고 새로운 보험도 가입하고 막 왕창하고 선물도 주고 막 했는데 고객이 갑자기 다 철회하는 경우가 생겨요. 네, 그래서 여러분 그럴 때는요, 내가 이제 갑자기 고객한테 막 너무 막 잘해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너무 호의적인 고객이 나타나면은 견제를 하라는 게 아니고 너무 긍정적으로 다가오는 거는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 조금 표는 안 내지만 신중하게 계약을 또 진행하는 부분이 여러분들도 멘탈 관리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DB 영업하실 때 이런 부분들 좀 참고하시면 조금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제가 이제 DB 영업하면서 정리했던 노하우를 담은 전자책을 필요하신 분들은 우리 유튜브 하단 영상에 링크에 신청을 해주시면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